지난 금요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1950선에서 훌쩍 뛰어올라서 네. 반짝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외국인 수급 또 시장이 다시 좀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도 이번 주 좀 주목이 되는데 이번 주 혹시 그나마 시장에 좀 모멘텀이 될 만한 분위기 아니면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전에 아마 기억이 예. 나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보면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네. 증시가 언제쯤 안정을 찾을 것인가, 뭐 추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나마 숨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드릴 때, 그때 삼성전자 기준을 말씀드릴 때 네. 급락 이후에 한 2개월 코스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2개월 코스에 모여 있는 게 뭐냐면은 그쯤 가면은 이제 MWC도 있고 네. 이것저것 뭔가 좀 있다. 3월 가면 중국 양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떤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즌이 왔습니다. 거의 한 2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예.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일단은 고진감래라고 상당수 어떤 모멘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 점에서 나오는 게 또 G20 재무장관 회담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죠. 첫째가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는 이미 주말에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치가 나왔고, 그 첫 번째 이제 모멘텀이 될 것이고, 이번 주에. 두 번째는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2개월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게 이제 왔습니다. 얼마나 큰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그리고 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밝혔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이번 주죠. 이번 네. 주 25일 날, 내일이네요. 또 발표가 됩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 증시를 보면은 참 답답했던 게 뭐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모멘텀이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모멘텀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해서 시장이 조금 이제 좀 숨통을 트일 만한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우선 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왔던 것은 주말에 있었는데 한 3가지 정도의 3대 뭐 정책 공조라고 나와 있네요. 질서정연한 양적 완화 축소. 요게 중요한 거죠. 또 뭐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어떤 구조 개혁. 자, 요런 것들 3개 정도가 지금 발표가 됐죠. 해서 물론 그 G20 회의에서 모든 게 딱딱 맞아 들어간 건 아닙니다. 왜냐면 선진국의 입장이 있고 또 신흥국의 입장이 따로 있으니까 좀 마찰도 있었겠죠. 예. 아무래도 선진국 입장에서는 뭐 테이퍼링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흥국 당신네 어떤 구조 개혁 같은 게 좀 더딘 게 있지 않느냐. 좀 반성해란 투에 좀 말이 좀 있었고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또 신흥국 입장에서는 너무 계획되지 않은 좀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테이퍼링이 향후에도 진행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신흥국이 흔들릴 것이고 그 부분은 부메랑 효과로 결국은 선진국에다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현석 총리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다 거론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거 G20 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죠. 테이퍼링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어떤 속도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추가적인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공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 대부분 다 좀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대단한 모멘텀이라 보기보다도 예. 최소한 어떤 시장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재료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하나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고 MWC라고 이제 이게 개막했죠, 이미. 자, 개막을 했는데,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하나는 발표했어요. 갤럭시 기어 2를 발표했는데, 타이젠 OS를 좀 담았습니다. 글쎄요,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 부분 봐야 되겠고. 우선 우리가 MWC에서 봐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갤럭시 기어 2도 나왔지만은, 과연 삼성전자와 같은 선두 기업들이 어떤 혁신을 보일 것인지, 또 하나 이제 화웨이라든지 GT 같은 중국 업체들이 지금 약진하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꼭 호재만으로는 볼 수는 없어요. 예. 중국 업체들이 거의 뭐 턱 밑까지 추적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MWC 같은 경우는 호재도 될 수 있고 악재도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5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공개를 하겠죠. 공개를 하는데 과연 어떤 혁신을 담고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겠고, 조금 이제 우리가 모멘텀 자체는 예전에 이제 갤럭시 S3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미 갤럭시 S4보다도
출하량을 지금 예상해 볼 때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갤럭시 S3 또 S4와 같은 그 정도의 모멘텀보다는 조금 약할 것이다라는 것은 파괴력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가지가 이제 G20 회담과 MWC 모멘텀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25일 발표되는 경제 혁신 네. 3개년 계획이 되겠는데 뭐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셌죠? 이미 다 셌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주도 움직여 있기 때문에 뭐 내수 살리기, 서비스 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죠. 그 내용 몇 면들을 보시면은 뭐 내수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 부동산 정상화. 자, 이것 때문에 건설주가 미리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고. 또 5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발전, 또 뭐 국내 관광, 컨텐츠 산업, 자, 이런 쪽에 얘기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내용된 상당 부분 나왔죠. 그래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G20 재무장관 회담 결과 MWC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없던 것 아니겠습니까? 없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 G20 재무장관 회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재료라기보다는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는 어떤 그런 재료는 충분히 될 것이다. 그 점이 중요하겠고 또 MWC라든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같은 경우는 최소한 아무리 나쁘게 봐도 없었던 모멘텀이니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과연 이 모멘텀들이 과연 단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아마 이 세 가지 모멘텀이 단기적인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모멘텀으로 나갈지 아니면은 어떤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의 가치가 있는지는 외국인 수급이 결정할 것이다. 이 부분은 일단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놓고 보면은 조금의 가능성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한 월화 정도에 외국인 수급이 아마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 전반으로 확대가 되는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만 놓고 보면 사실 전기전자에 많이 집중이 됐었고 특히 전기전자 중에서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뭐 90% 이상이 그렇죠.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래 삼성전자 등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수도 지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대로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확산이 될까 부분 좀 주목해 보자 하셨거든요. 이 연간에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어디 기준을 두고 가져가면은 좋겠습니까? 예, 사실은 굉장히 좀 이번 주는 예. 좀 난감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종목을 놓고 볼 때 네. 지수 관련주냐, 아니면 개별주냐, 또 거래소냐, 코스닥이냐 매번 고민을 하는데 저는 어차피 뭐 한 몸 같이 보면 좋겠다는 말씀도 가끔 드리는데 제가 왜 얼렵냐면은 지금 자체가 변곡점 근처에 왔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도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일단 시장과 관련해서 네. 삼성전자 아까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인가요? 2013년 작년부터 외국인 누적 순매수 그림인데요. 예. 좀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제가 시작한 게 그때 한 2013년 8월 정도인가요? 예, 그때죠. 예. 한 8월 말부터 해서 9월 초에 그때 제가 이제 외국인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데가 이때거든요. 네.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그때 보시면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죠. 지수를 강하게 들어 올렸거든요. 이게 거의 뭐 단기간에 10조 이상을 땡겼는데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땡겼다는 얘기는 보시면은 빨간색 선 위쪽이 이제 거래소 전체 누적 매수가 되겠고 한 11월 접어들면서 한 10월 정도 넘어서면서 다시 매도가 나왔죠.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가 여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매도가 나온 이 시점부터 해서 삼성전자 매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가지고 있다가 다시 매수가 재개되는 모습. 삼성전자에 관한 하는 굉장히 호의적인 시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있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 하나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그 당시엔 보시면은 현대차도 있고요. 자, 파란색 현대차, 포스코도 있겠는데. 포스코가 주황색.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 이 종목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시장을 사고 있을 때, 외국에 사고 있을 때 모든 종목을 거의 다 샀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삼성전자도 사고, 하이닉스 사고, 현대차, 심지어 포스코까지 사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은 일단 안 그렇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전기전자의 거의 한 8, 90%가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는 것인지 네. 시장을 사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지금부터 해서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으로 매수세가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삼성전자만 매수를 하는지 이 부분을 보시고 시장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아마 외국인 수급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지난번 작년 9월처럼 들어오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역시나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자체를 들어올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수 관련 쪽으로 더 비중을 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비차익 매수를 잠깐 들어오다가 말아버린다 그러면은 다시 개별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전략 같은 경우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조금 유동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시장이 개별주 쪽이냐 코스닥이냐 아니면은 거래소 지수 관련주냐 이 부분이 결정되는 게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일단 기본 전략 자체는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난주와 별다를 게 없어요. 일단 개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의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충분히. 왜냐하면 지수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서 들어올린다 그러면은 분명히 낙폭 과대주의 흐름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 특히나 거래소는 아직 지수 자체의 추세를 바꾸지 않았지만은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난주에 거의 추세가 거의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여전히 좀 진행이 될 것이다. 다만 개별주 종목 장세를 보시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들어올린다 그러면은 낙폭 과대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비차익 부분에서 한 2천억 원 넘게 이제 넘게 매수가 더 들어왔는데 네. 이 비차익 프로그램의 매수 부분 또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혹시 이 시점에서 차장님은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의 주가 흐름을 좀 주시하고 계신지 궁금해지거든요. 예, 예. 뭐 지난주도 제가 많은 종목 말씀 안 드린다고 예. 말씀드렸죠. 지난주는 좀 계속 컨셉 있는 종목으로 서울반도체를 말씀을 좀 드렸고 실적 발표한 다음에 예. 여전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서울반도체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양쪽을 모두 보셔야 되니까 네. 낙폭 과대주 그러면은 뭐 다 낙폭 과대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뭐 현대차, 또 뭐 SK 같은 기업 또 많이 빠져있는 뭐 조선조, 삼성중공 같은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지수가 움직인다면은 추가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여전히 좀 주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개별주 중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MWC 관련해서 KH바텍 같은 종목, 자 그런 종목은 메탈 케이스 관련해서 삼성전자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물론 개별 종목별로 보면은 좀 중요한 라인이 있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는 전 저점 정도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실적 발표가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도 아직 많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은. 실적 발표까지 보시고 아마 모멘텀 자체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만 큰 사고가 없다 그러면은 MWC 모멘텀 때문에 KH바텍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SN 같은 경우도 요건 경제개혁 또 3개년 계획의 수혜주라고 누가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SN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아직 없죠.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포인트는 실적 발표가 지금 한 130억에서 한 15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만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SM은 분명히 모멘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번 주에 어떤 각각 MWC와 정부 정책 관련해서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KH바텍과 SN 같은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낙폭 과대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